네, 안녕하십니까.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토익 정기시험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파트 5가 좀 몇 개 어려운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등장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파트 6는 요즘 트렌드가 좀 계속 쉬워지고 있어요. 쉽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파트 6는 좀 괜찮은데, 다만 파트 6에서는 이제 문장 고르기 유형만 좀 조심하면 된다는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이번 시험에. 8세븐이 더블하고 트리플 들어서 확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푼다고 가정했을 때 싱글 다 풀고 더블하고 트리플 가면 이제 집중력이 좀 흐려지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LC부터 RC까지 1, 2, 3, 4, 5, 6까지 좀 여유 있게 풀어야 7을 좀 더 자세히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더블하고 트리플이 일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트렌드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트 5 몇 개만 찝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왔고요. 파트 5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두 번째 문제, informative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resentation이나 무슨 정보가 전달되는 매체에 쓰는 표현으로서 책이 informative하다, presentation이 informative하다, 웹사이트가 informative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명사가 나왔었고요. 104번 같은 경우는 on the roads 전치사 on은 길, 길바닥, 바닥, 층, 이렇게 발에 닿는 부분, 우리 몸에 닿는 부분, 접촉에 관련된 표현의 전치사였습니다. 그래서 on the roads는 길에 쓰는 on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105번 쉬웠는데 have pp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have가 나왔으니까 pp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7번은 뒤에 than이 있어갖고 앞에 비교급을 골라야 돼서 more than이 이제 오랜만에 짝을 이루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108번에 submit 제출하다.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어떤 그 지원서를 제출하다 이런 개념으로 나왔고요. 109번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알고 있죠. complimentary 공짜의, 무료의. 110번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실란가 몰라. 110번은 after랑 final이란 부사랑 같이 잘 짝을 이루어서 지난 수십 년간 나왔는데요. after가 얼마 얼마 이후로고 finally가 마침내니까 어떤 기다림의 기간이 있다가 마침내라는 뜻으로 finally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after와 finally가 짝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창에 after하고 finally를 같이 쳐보시면 예문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익에서 빈출이다. 111번 대명사 원이 나왔고요. 원이 단수라는 점 때문에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 단수냐 복수냐 문제였고. 그 다음에 114번 이런 문제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동사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요. 뒤에 대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뒤에 대절과 어울리는 동사는 claim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laim that 그러면 대디어라고 주장하다. 그 다음에 agreement가 정답이었는데 115번에 enter into agreement. 그래서 이제 agreement라는 명사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수거예요. enter into agreement는 계약을 맺다는 뜻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116번 역시 접속사 어휘 문제였고, 118번 수거죠. range of라는 표현이 다양하다는 뜻이고요. 수거였어요. 119번의 accessible은 접근이 가능한 이런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120번이 좀 많이 못 보던 문제인데 everywhere 그럼 모든 곳이라는 뜻의 부사예요. 모든 곳에. 전체적으로 문맥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122번은 분사 문제 listed items 나열된 물건들 이런 표현이 있었고, 123번 별표 접속사 자리로 once가 또 나왔는데 once는 원래 부사지만 접속사로도 쓰인다고 매번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씩 꼭 나오는 그런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once가 부사이자 접속사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저는 이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unanimously라고 발음하고요. 만장일치로 투표하다, 만장일치로 찬성하다에 쓰입니다. 이번에는 동사가 approve란 동사가 나와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125번의 poll은 이제 요즘에 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추첨하다, 투표하다, 어떤 여론조사를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그 설문지 응답자가 투표했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6번은 뒤에 could가 나와서 힌트가 됐는데 so that can, so that may, could 이런 게 나오죠. can, would, 그러니까 will, can, may, would, could, might 이 6가지가 나오면 so that이 나오는데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이라는 접속사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127번이 여러분 많이 헷갈렸을 텐데 downstairs라는 부사와
오롤롱이라는 부사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뭐 이렇게 사무실에 이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로 이사한다는 뜻으로 downstairs가 이제 부사로서 아래층으로 옮긴다. 근데 오롤롱은 모두 다 옮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속임수로 나왔는데 오롤롱이라는 표현은 모두 다란 뜻이 아니고 시간 내내 어느 시간 내내 계속 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동스러운 복이었어요. 이거 쓰신 분이 좀 계실 거예요. 128번도 어려운데 beyond는 얼마 뭐뭐를 초월해서 그거 이상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해석으로 푸는 그런 문제로 좀 어려웠고요. 119번 암기하시의 형용사죠. accomplished 그러면은 성취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룬 이런 뜻이에요. 130번은 뒤에 전치사 on이 나온 거를 푸시면 완벽하게 푸신 건데 brief A on B 그러면 A에게 B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다는 뜻으로 예전부터 나오던 표현인데 사실 130번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후반부가 좀 어려웠던 그런 파트 5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86는 이렇게 별로 어려운 게 없었고요. 86는 뭐 투부정사가 나와서 able 나오는 문제가 좀 인상적이었고 역시 invite가 권유하다는 뜻으로 나온 게 또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약 방법 안내였는데 수동태 문제가 역시 빠지지 않고 나왔고 confirm the reservation은 원래 수거예요. 예약을 확인하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advisable은 권고된다. recommendable의 의미를 쓰였죠. 그래서 뭐 예약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86는 다른 문제보다도 이렇게 문장 고르기 유형이 제일 중요한데 속어법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다른 전체적으로 해석을 먼저 다 해보고 얘를 이제 마지막 순서로 푸는데요. 여러분이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문장을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나머지 하나를 추려질 때까지 소거하는 방법으로 푸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게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선착순이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서두러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잡지사에 당신 회사가 몇 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제 훌륭한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잡지사입니다 라는 뜻으로 엔터프라이즈가 답이었고 보기 중에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함정했어요. 레스토랑을 선정한 퍼블리셔스인가? 그 잡지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기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리셔스가 아니라 혹은 레스토랑도 아니고 엔터프라이즈가 된 기업이라는 뜻으로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이었는데 역시 145번이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역시 속어법으로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 보시고요. 시제 문제로 미래 시제가 제일 잘 나와요. 역시 토익에서는 86에서는 시제 문제는 미래 시제가 제일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파트 7 가볼게요. 첫 번째 요즘 파트 7의 특징이 첫 번째 지문이 함정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지문에 함정이 있는 게 트렌드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지문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쉬워 보이는 듯 이제 함정을 파는 게 첫 번째 요즘 트렌드가 첫 번째 지문에 함정인데 이번에도 이제 영락 없이 제가 이제 그 시험 끝나고 풀 서비스 하다가 이제 학생들의 반응을 봤는데 역시 틀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이 글의 목적은 그랬는데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이 무슨 익스프레스를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사실 글 읽어보시면 뭐뭐뭐 익스프레스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함정이었고 4월에 기차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148번은 둘이서 하는 이벤트다. 첫 번째 사람이 이 그 이벤트를 구입하면 두 번째 사람의 티켓 프라이스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고를 해봤을 때 어차피 두 명이 가는 여행에 해당된다는 걸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두 명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어차피 another person까지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50% 할인 받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혼자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죠. 해석을 다 해봤더니 결과를 추론내고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주 요즘 트렌드이고요. 단순하지가 않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유형은 뒤에 이제 더블하고 트리플에서 좀 확실하게 드러나죠. 인비테이션은 좀 쉬웠어요. 무슨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한 모임이었고 자리가 좀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였는데 무슨 노티스냐면 공장 견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바를 알려주는 그런 policy였어요. 그래서 factory visitors와 to explain a policy가 정답이었고요. 텍스트 메시지 체인도 되게 쉬웠어요. 무슨 박스를 찾았는데 어카운팅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박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맞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다 버리지 말고 다 슈레딩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 썰어버려도 괜찮은데 몇몇 파일은 내가 검토해봐야 된다. 다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고 정리하다가 박스가 발견되었는데 요거 당신이랑 관련된 박스 아니니까 버려도 되냐 물어보는 거였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 정답은 find out if some files belong to her. 그녀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it's up to you.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던 표현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15분인가 뭐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회의까지 15분인데 15분 동안 내가 내려갈까? 그러니까 it's up to you. 당신이 알아서 해. 뭐 끝나고 나서 시험 회의 끝나고 와서 천천히 그 파일을 확인해 봐도 된다. 시간을 가져라. 나는 급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it's up to you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티클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무슨 회사였냐면 이탈리아 신발 회사였는데 동아프리카로 진출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추론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터치 스크린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서 그 제품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터랙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랙티브는 상호작용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를 그냥 내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으면 골라서 보고 터치해서 본다면 이거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랙티브란 여러분이 터치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156번 이 회사의 신발에서 고른 것은 그 세 번째 단락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사이즈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것도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센터도 이쪽에 건립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자리가 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달이 이제 익스펜션 플랜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장할 거라고 했으니까 확장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맞겠죠. 후음이었고요. 후음은 좀 쉬웠어요. 천정에 물이 새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서고 그 첫 번째 연락할 사람 미스터 김인수 씨였고요. 그 다음에 좀 비싼 장비가 있어갖고 그 무브하겠다. 천정 수리하기 전에 좀 연락 달라. 우리가 장비를 치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프레스 릴리즈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원래는 그 보안 시스템으로 없었던 핑거프린트,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CEO인데 이 사람이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he oversees multiple buildings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요즘 트렌드인데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말이 좀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아이디 배지를 통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은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발행해야 되는 비용이 든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자꾸 잃어버린 거죠. 이제 직원들이. 근데 핑거프린트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 보면은 비용이 덜 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비용 면에서 있어도 근데 보안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 보안적인 면에서 핑거프린트가 훨씬 낫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립할 때 손가락으로 되는 게 더 비용이 덜 든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보안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B 회사인데 그 회사의 특징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패러프레이즈의 케이스죠. It delivers its items worldwide 그랬어요. 근데 worldwide가 이렇게 변했고요. 아이템이 이렇게 변했고요. 딜리버가 이렇게 변했죠. 전체적으로 패러프레이즈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163번은 패러프레이즈 된 문제에 그 어렵지는 않은데 패러프레이즈 좀 많이 돼서 기본적인 어휘력만 있으면 풀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편지가 나오는데 부동산인데 건물 팔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카운티에 대해서 오른 것은 it provides information on properties online. 웹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당신 건물이 어쩌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정보, 그러니까 이 지역은 거기 관련된 부동산을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왜 그럴걸요? 우리나라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국토해양부인가 들어가면 165번 The General Store 건물, 이 건물 이름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오른 것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vacant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not being used인가 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vacant라는 패러프레이즈를 따르면 되겠고요. 160번은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fond memories,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좋아한다는 얘기는 popular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ide bricks라고 돼 있어요. 블럭이 아니라 bricks. 옆에 있는 그 bricks가 필수적인 처함이다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상 전체 그 오리지널 건물의 형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2번 부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나왔는데 블러틴 보드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엘리베이터 옆, 또 하나가 뭐 라운지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있는데 각자 그 위치에 있는 블러틴 보드마다 기능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게 이제 메인 블러틴 보드로서 회사의 중요한 노티스가
붙을 만한 곳은 엘리베이터 옆이라고 돼 있었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 부분에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 연락해서 그들의 포스팅을 어프로브 받아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과에 연락해서 포스팅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뭐 어렵지 않았어요. 레귤러리 체크하는 이유는 그 모든 포스팅들이 적절한지 각 자리에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 온라인 챗 디스커션도 뭐 괜찮았어요. 첫 번째가 하시미토가 미스 루소에게 연락한 목적은 그 미싱 로열티 포인트. 내가 어떤 호텔을 많이 이용할수록 이제 마일리지 같은 게 쌓이는데 그게 쌓이지 않았으니까 문의됐던 그런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곳에 스테이를 했는데 로열티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관련자를 아예 채팅으로 불러오죠.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이 지금 체류한 거 맞나니까 already got it. 그 사람이 체류했다는 정보를 이미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모토 씨에게 좀 미안하죠. 미안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 포인트를 쌓아서 앞으로 그 있을 스테이에 그 프리 나잇을 제공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거절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나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not 문제였죠. 이번 시험에 not 이용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닌 것은 그랬는데 there are some conditions that double the point. 전혀 말도 안 되죠. 포인트를 2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옳지 않았고요. 첫 번째 그 더블입니다. 이메일의 목적이 첨부돼 있다 그러죠. 어떤 회사 파일에 첨부돼 있다 그랬으니까 to forward company document였고 going 가까운 의미는 proceeding. How is it going well? 뭐 물어봤어요. Go well 그랬어요. 잘 진행됩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잘 갑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how is it going? It's going well.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잘 진행된다. 비즈니스가 잘 진행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go는 proceed로 바꿀 수 있고요. 오답으로는 이제 depart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178번은 미스터 어워드도 옳은 것은 이 사람은 2월에 February에 여행을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at the end of the month에 당신은 다른 지역을 돌아볼 것이다 했으니까 여행을 갈 것이다. 여행이라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점을 보는 그 부분이죠. 이게 정답이었고요. 179번은 벨패스 지점이 답인 게 다른 지점은 파킹 거라지가 따로 있거나 아예 주차 공간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내용이 주차 공간을 부여받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은 벨패스트 지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벨패스트 지점이 답이고요. 그 다음 180번은 이제 그 회사 그 정책에 보면은 드레스 코드가 다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지점별로 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있다가 정답이었어요. 구체적인 드레스 코드가 있다. 더블 패시지입니다. 원래 있던 미팅에서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예상보다 더 원래 때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 추가된 게 맨 아래 표에서 가장 프린트 퍼블리케이션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 뭘 갖고 오라냐면 무슨 버젯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갖고 버제팅 뭐 리포트 이런 거 갖고 오라 그랬죠. 버젯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패러프레이즈죠. 버젯이란 말이 뭐에 관련돼 있어요? 파이낸셜이라고 할 수 있죠. 버젯, 파이낸셜. 요거만 연결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연설자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지역 대표였어요. 그래서 로컬 오거나이제이션 레프레젠트 한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거기 보면 그 스포츠 클로딩이라고 돼 있죠. 스포츠웨어라고 돼 있어요. 스포츠웨어를 다른 말로 고치면 athletic clothing이죠. 스포츠가 athletic이고요. 그 다음에 wear가 clothing이 되는 패러프레이즈 문제였습니다. 트리플 갑니다. 첫 번째 트리플은 이제 필름 페스티벌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 유명해졌다가 첫 번째 문제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많이 들리셨는데 두 번째 편지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기쁘다고 했는데 그 기쁘다 자기가 상을 받게 된 게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 편지를 받는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게 돼서 기쁘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함정을 낸 거냐면 상대방이 상을 받는 게 맞아요. 누군가 상을 받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인 거를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누군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을 받는다가 이걸 이제 흥분해서 써버리면 안 되는데 상을 받기도 하지만 상을 받기 위해 참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거에 너무 인상 깊어서 주어가 잘못된 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어가 he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어요. 쓴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편지나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참석하게 돼서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쁜 일은 네가 참석해서 네가 상 받고 네가 참석하니까 내가 기쁘다는 얘기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주어를 잘 봐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88번은 세레머니 티켓은 8월 15일자로 기억하는데 8월 15일자에는 그 어워드 세레머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워드 세레머니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픈 투 더 퍼블릭 모든 사람한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표도 판매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아카데미상 어워드에 일반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걸 표를 팔지 않겠죠. 유명 인사한테만 발송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구매될 수 없다가 정답이고. B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그 식술에 등장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 순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솔로 이런 말 나오면서 퍼포먼스란 말도 나오고 이런 말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가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고요. 190번 그가 받는 상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것도 공연이 있죠. 그죠? 그가 받는 상은 라이프 어치먼트라는 게 이제 다른 지문에 보면 나와 있는 게 10분 동안 연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웽 씨에 의해서 또 수여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트리플 왜 이 주인공이 왜 첫 번째 회사에서 turn down 거절됐다. 거절된 이유가 크라이테리아를 맞추지 못해서 크라이테리아가 requirement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그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TV 커머셜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퇴짜 맞았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고. 그러면 출원하는 문제죠. 그러면 B 회사를 옮겨가서 합격이 됐거든요. B 회사 가서 이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TV 커머셜이니까 A 회사에서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이제 합격이 안 됐지만 B 회사로 옮겨가서 그걸 원하는 회사, 당신의 그런 어떤 소질이 우리 회사에서 밸류업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아마도 TV 커머셜을 만들 것이다. TV 커머셜을 만드는 그런 걸 할 수 있거라고 추론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 되게 마음에 들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럼 B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새로 일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멘토예요. 그럼 이 사람이 멘토면 마케팅 팀 멤버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게 TV 커머셜을 만드는 데가 마케팅 팀이겠죠.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문제. 192, 193이 아주 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테리아에 만나자 그랬는데 그거는 다이닝 그 페시리티로 패러프레이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웠는데 Interviews at my office. 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보다가 당신을 채택했다. 이런 말 두 번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office, interviews at my office. 내 오피스에서 직접 인터뷰 봤으니까 이거는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직접 인터뷰 본 거죠. 그래서 in person이 정답이었어요. 이 in person이 무슨 뜻이냐면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방문했고 직접 인터뷰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잡을 제안한 거죠. 세 번째 트리플 갑니다. 세 번째 트리플은 인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너무 인쇄에 이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거, 프로덕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걸 이게 지적했죠. 그게 문제였고, 그러니까 인쇄할 사람들이 너무 그 프린터에 몰려서 프린터 때문에 좀 사람들이 퇴근도 좀 늦게 하고 출근도 빨리 하고 이런 이제 프로덕티비티, 일단 생산성 능률에 좀 저하가 있었다. 그게 이제 문제였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하자고 했는데 한 두 가지 중에 세 가지 잘했는데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그걸 받아들인 게 뭐였냐면 15 minutes의 어떤 그 블럭 그래서 그 칸을 만들어서 하루에 15분짜리 블럭을 두 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프린터 옆에 붙이자고 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이메일로 서식을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198번 컬러 프린트 사용 불가 이용은 너무 과용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12월 18일 기준으로 한 달 이게 구매일 날짜예요. 그래서 12월 18일에 구매되는데 그로부터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한 달 뒤에 서비스 받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1월 18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월 한 달 뒤니까. 200번 프린트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가 있었냐면 기억해 보시면 외부에서 급하면 인쇄를 했다가 인쇄물을 아예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게 이제 있어요. 적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A죠. 나머지는 다 함정이었고요. 여러분 함정에 많이 또 빠졌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200번 문제는 다른 오답은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인쇄물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제가 직접 복사기로 복사하지 않고 외부 업체한테 아예 복사를 해서 갖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이 많으면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20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매달 제가 강의를 계속 찍고 있는데 새로 나온 강의 추천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한 완강한 강의인데요. 파트 7으로 이제 친절한 1일 1독해 파트 7 과외가 완강되어서 여러분 매우 좀 많이
인기리에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 게 이거 첫 번째고, 실제로 보고 뭐 점수가 올랐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에 LC 파트를 완성을 했어요. 원래 RC는 있었다가, 그래서 LC와 RC를 한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강의가 하나 완성이 됐는데, 우리 영단기에서 최고의 교재인, 정말 교재 좋더라고요. 그 영단기 신토익 스타트 LC와 RC 강의를 패키지로 제가 완성을 했으니까, 이것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기초를 좀 다지고 싶으신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그 LC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과외하듯이 차근차근 친절하게 핵심만 포인트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여러분 LC를 공부할 수 있고요. RC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열심히 강의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우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인각을 되게 성의 있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명품처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보이시죠? 토익맨으로 강의 문의, 뭐 상담, 공부법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료 달라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그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